네, 마라스님 목소리 잘 들리세요? 제가 마이크 설정을 좀 바꿨습니다. 일단은 보이지 않는 손,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첫 수업 시간에 들은 얘기인 것 같은데, 아이고, 그놈의 보이지 않는 손. 저는 그 경제 쪽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뭐 보이지 않는 손이 다 해결해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마르스님 헌정 방송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뭐 방송하기로 한 거는 있으니까는 도구.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이덕일 소장 재판에서 좀 변수들이 좀 생겼어요. 그 동북아 역사재단 연민수 교수가 이제 좀 증인으로 나오기로 이제 했는데, 그 다시 한번 이덕일 소장 재판이 시대적으로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만 좀 얘기를 드리면은, 제가 세 가지 사건을 좀 계속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하나는 이제 에도 시대 때 후지와라 사다모토라는 이제 일본 유학자가 일본이 한국에서 시작한 것을 알고 일본 설기를 읽으라고 했다가 신도학자인 모토오리 노리나가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반박을 하는데, 그 반박문 제목이 미친놈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 사건이 이제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쓰다소기치라고 하는 일본 어용학자 중에서도 식민사학을 만들던 그 사람이 일본 군사재판에서 일본 서기에 나오는 천황의 존재를 믿을 수 없다라든가 이런 발언을 한 죄로 천황불경죄로 이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고, 한국의 대중적 지지를 받는 역사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가 백제는 왕녀를 외왕에게 첩으로 바쳤다라고 일본 서기에만 나오는 기록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를 식민사학자라고 했다가 실형이 선고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은, 첫 번째 사건, 그러니까 역사와 종교를 분리해서 보려고 하는 그 유학자가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고 나서 일본 이제 좀 정한론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쓰다소기치가 식민사학 열심히 만들다가 그 일본 서기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뭐 그런 얘기 조금 했다고 실형 선고받던 때는 일본이 이제 파시즘으로 이제 가던 시기고, 지금 현재 이덕일 소장이 이제 재판을 받는 이 상황은 일본 우익들이 처음으로 해외에 이제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는 헌법 개정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일어났다는 거고, 그 중심에는 일본 서기를 어떻게 해석하냐 하는 것이 좀 깔려 있어요. 후지와라 사다모토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좀 일본 서기를 일본이 한국에서 시작한 걸 인정하고 읽어야지 진짜로 읽는다는 얘기를 했었고, 쓰다소기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일본 서기에 대해서 어떤 실증적인 면에서 약간 비판을 했지만은, 그 비판은 그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같은 한국 사서들을 이제 부정하기 위한 그 밑밥이었었죠. 그리고 현재 이덕일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억울하죠. 그 아무리 봐도 백제가 왕녀를 외왕에게 첩으로 바치고 그런 얘기하는 학자가 어떻게 봐도 그 식민사학자 틱한데, 사실은 대중이 하고 싶었던 말을 가장 대중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대중을 대표해서 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너 감옥 가라 뭐 이런 게 상당히 비슷한 사건이라는 거죠. 마르스님 왜 또 갑자기 또 아무 얘기도 안 하세요? 예,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 제가 채팅을 보면서 틈틈이 방송을 할게요.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시면 하세요. 근데 그
코벨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게 이분이 이제 서양 미국 학자인데 일본에서 이제 고대사를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일본의 근원이 한국이라는 거를 깨닫고 한국에 이제 잠깐 왔다가 아예 그냥 한국에 눌러 사시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1980년 초에 그 얘기를 해요. 처음으로 이제 일본이 이제 역사 교과서 왜곡 파동이 이제 일어났을 때 그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고 이 교과서를 배우는 사람들이 어른이 되는 시점에서 일본은 본격적으로 군국주의를 갈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참 저는 이제 그 예언이 대단한 게 시점까지 이제 딱 맞잖아요. 1980년부터 교과서를 배웠던 사람들이 지금 딱 어른이 된 시점에 일본이 지금 그 헌법을 이제 좀 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코벨이 돗자리를 깔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 이런 것들이 역사와 정치가 상당히 좀 밀접하게 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입체적으로 한번 보자라는 것이 제 이야기였습니다. 그걸 이제 좀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고 이덕규 소장 재판의 현재 진행 상황은 뭐냐면은 그 동북아 역사재단 쪽에 이제 연면수 교수라는 분이 이제 나오기로 했어요. 근데 현재 이제 동북아 역사재단 같은 경우에는 뭐 만리장성을 평양에 그려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난리치는 저게 이제 한국 단체인지 아니면은 중국이나 일본 단체인지 참 애매모호하다라는 비판을 받는 이제 그런 단체가 이제 좀 그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은 그러면 동북아 역사재단이 일본 서기를 무비판적으로 이제 신뢰해서 식민사학자라고 이제 비판받는 그 학자를 변호할 만큼 중립적인 그 기관이냐 그걸 한번 점검해 보자는 그 얘기가 좀 하고 싶었고요. 그거 하고 예 맞아요. 코벨 박사는 그 예, 알바애들이 좀 그 얘기를 좀 많이 하죠. 예술사 정확히는 예술사를 이제 전공을 하신 거죠. 그렇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사학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요. 그 뭐랄까 어느 사학자보다 더 정확하게 고대 열도의 상황을 좀 묘사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예술가의 어떤 직감 같은 것들이 많이 작용을 했을 거예요. 역사단체가 중립적일 필요는 없다. 예, 뭐 학술단체는 아니고 어차피 그 국가 정책기관이니까 정확히는 중립적이라기보다는 한국을 위한 단체여야겠죠. 근데 이게 오히려 뭐 중국을 도와주고 있고 뭐 그런 단체니까는 중립적일 필요가 없더라. 재판에서 이제 좀 중립적이라고 하는 거는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과연 이제 김모시대 모형구 교수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 사람들이 좀 키 역할을 할 거거든요. 판사들 물어보는 거는 뻔하겠죠. 과연 이제 그 김모시대 모형구 교수가 식민사학자라고 비판받을 정도로 좀 문제가 있느냐 그거를 물어볼 텐데 제가 하고 싶어하는 얘기는 동북아 역사재단이나 그 김모시대 모형구 교수나 결국 도찐개 찐이란 얘기거든요. 그거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북아 역사안에서 이제 좀 사이트들을 보면은 그 중국 정사인 수서 동일혈전의 왜곡 기록을 좀 그 해석한 거에 주석을 달아두는 것들이 좀 있어요. 600년과 608년 열도 통치자에 대한 중국 정사 수서와 일본 서기의 불일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 수서에 보면은 남자 외왕이 그 수나라에 사신을 보냈고 608년에 중국 사신 배청이 열도를 방문을 했을 때 남자 사신이 이제 맞이한 걸로 돼 있는데 일본 서기에는 시기도 똑같아요. 608년에 이제 그 수나라에서 사신 보낸 걸로 돼 있는데 그 수나라를 맞은 사람이
스이고 여제라는 여자 천황이 이제 받았다고 이제 좀 나오고 있죠. 그럼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맞느냐? 좀 상식적인 시각들을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일본석이라는 책 자체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뭐 가랑잎을 타고 그 바다를 건너온 신공황후께서 신라를 정벌하고 고구려가 그걸 보고 겁을 먹고 뭐 지도를 바치고 이런 허위 기사들이 좀 되게 많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허위 기사를 적을 정도로 그 자료 같은 것들이 이제 뭐 부족한 시기였냐, 그건 아니고요. 실제 역사를 자기들이 이제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은 그 가짜 역사를 기록을 해서 오히려 진짜 역사를 남기지 않는 게 목적인 책이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의 이제 상식으로는 중국 정사와 일본 서기가 일치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제 좀 일본 서기 쪽으로 의심을 하는 게 좀 맞아요. 그런 시각들이 이미 단지의 신채호 선생님